둘, 셋. 안녕하세요. 현대부터 이제 대통령이 생겼잖아요. 알아보기 편하게 대통령으로 이제 순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광복을 했어요. 조선이 광복을 해가지고 이제 여운 형이랑 안재홍이라는 사람 둘이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설립을 했어요.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게 돼요. 남이랑 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 소련이 북쪽을 통치하고 미국이 남쪽을 통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읍 발언.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대한민국 남쪽 단일 정부를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까지 좀 학살이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제주 4.3 사건이에요. 이제 50 총선거 처음으로 대한민국 총선거가 실시돼요. 이승만 정부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만든 법이 3개가 있어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 친일파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다음 농지개혁법. 일제강점기 때 일본한테 뺏긴 자기들 땅을 되찾고 싶잖아요. 되찾게 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9,000평 이상의 소유를 금지한다는 그런 룰을 만들었어요. 다음 귀속재산처리법이에요. 빼앗긴 물건들 그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큰 사건이 터지죠. 6.25 전쟁이에요. 일단은 처음에 북한이 남한으로 이제 침략을 내려와요. 당황스럽잖아요. 계속 밀리게 되죠. 부산만 남게 이렇게 남한 땅이 남았어요. 거기서 미국이 도움을 줘요.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메가더 장군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셔서 빼앗긴 자기 땅들을 되찾을 수 있었죠. 계속 쭉쭉 밀고 나가요. 북한을 다 먹었는데 거기서 중국군이 개입을 합니다. 먹었던 땅들을 다시 또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쟁이 커질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정전회담을 제의해요. 그래서 휴전을 했어요.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70년째. 이승만이 독재 정치를 했잖아요. 개헌을 여러 번 했거든요. 1차로 발췌 개헌이라는 걸 해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원래 간선제였는데 직선제로 법을 바꿔요. 두 번째로 대통령을 하게 되고 2차 개헌 4.4.5입 개헌이에요. 이승만이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어요. 근데 찬성표보다 반대표가 딱 한 표가 더 많아요. 여기서 이승만이 한 가지 아이디어. 자기 찬성표를 반올림을 하면은 이거 법을 통과시키고 3대 대선을 열렸어요. 혼자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3.15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이제 자기 부통령으로 이기붕 씨가 좋아서 부통령으로 올리고 싶은데 그걸 올리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딱 걸려가지고 그게 시위가 열려요. 일단 마산 스트리트에서 시위가 열렸는데 마산 시위라고 해요. 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시신이 발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거 시위한다고 사람을 이렇게 하면 쓰나. 그래서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박정희 중심의 군부 세력이 군사 정부를 일으켜서 수립된 정부고요.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미국이 일본이랑 국교 정상을 해보는 게 어때? 하면서 건의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요. 일본이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줘서 국교가 정상화되었고 이를 한일 협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전에 군대를 파병하였고 파병에 대한 대가로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를 받았습니다. 10월에 유신을 선포하였는데요. 유신을 단행하고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였어요. 유신 헌법이 뭐냐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과 헌법상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였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을 해요. YH 무역 사건. YH 무역 노조가 부당한 폐업 조치에 항의하며 막 싸우던 중에 여성 근로자가 죽었어요.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이 결합되었어요.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근데 시위의 진압을 둘러싸고 박정희 정부 갈등이 발생하였고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하면서 10월 26일 유신 사태가 끝이 납니다. 제1, 2차 경제개발 5년 계획. 성공업 육성, 자립경제 구축, 소비재 수출 산업 육성을 내세웠고요. 이때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되었어요. 또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
낮은 월급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전태희 씨가 분신하였고 제3, 4차 경제개발 5년 계획은요. 대규모 중화공업 단지를 육성하였고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어요. 농촌 근대화 목적의 새마을 운동도 전개하였고요. 전두환 정부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이때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강주 지역 학생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시민군을 조직하였으나 신군부 세력의 무력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제8차 개헌을 하였고요. 8차 개헌은 대통령 간선제와 친연 단임제를 내용으로 한 이를 통해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 서울대학교 학생인 박종철 씨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갔는데 경찰이 막 고문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경찰이 이를 은폐하려다 더 일이 커진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시위를 하였는데 그 시위 도중에 연세대 학생 이한열 씨가 체류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전국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를 위해 시위를 전개하였어요. 노태우 정부는요. 서울 올림픽 개최로 국민의 일체감을 중대시키고 국제적 지위를 향상을 시켰어요. 국방 외교를 추진해서 중국, 소련 등 그 공산권 국가들이랑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게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였고요.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노태우랑 전두환을 구속시켰어요. 금융실명제도 실시를 했는데 국제 경제 악화와 위기를 맞이하여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가지고 경제랑 사회개혁에 힘을 쓴 것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 자금을 조기 상환하였다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호주제를 폐지하였어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를 폐지한 것이고요. FTA를 체결하였어요. 칠레랑 미국이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어요. 그리고 남북 통일 논의. 박정희 정부는 남북 적심자 회담을 제안을 했어요. 분단 이후로 최초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된 거고요. 7.4 남북 공동서명 발표는 한반도의 통일을 자주통일민주 대단결의 이 원칙 입각하여서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하고 전두환 정부는 최초 남북 이산 가족 고향에 방문할 수 있게 하였고요. 노태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고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어요. 이제 김대중 정부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였는데 남북한 통일 방안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경의선 보건공사하고 이산 가족 상봉을 진행하였다 합니다. 이제 노무현 때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요. 남북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평화 및 핵 문제를 해결했어요. 감사합니다.